2페이지 거기 밑에 거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공장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공장의 생산직 직원 송지호 씨의 사원 등록을 하시오.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은 모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송지호 씨의 입사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7일이죠?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리고 나올 때 예 아니요 물어보면 뭐 누르시라고요? 예 눌러주세요. 더 빠져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화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 나오신 분은 여기 원천징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원 등록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5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105번이 있어요. 그래서 106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06번에 송지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치세요. 610-2512-661.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 몇 월 며칠이에요? 2005년 6월 7일 치시고요. 2005년 6월 7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주세요. 10번. 여기는 생산직일 때만 하는 거예요. 10번에 써 있잖아요. 무슨 직이라고요? 생산직.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산직이죠? 그래서 생산직에다가 여 체크하세요. 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떠요.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 여기 클릭하시면 요 밑에 전년도 총급여액이 얼마요? 3천. 그 다음에 월정액 얼마요? 210만원. 근데 지금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부로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 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기 본인 얼마 벌었는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주소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거기 본인 보시면 송지호님 44살이죠? 예, 요 분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패스. 요 밑에 클릭하세요. 그래서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부터 넣을 겁니다. 배우자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예,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치시고, 그 다음에 성함 이름 뭐예요? 조선자님 치시고, 그 다음에 그분 옆에 보시면 소득 없죠? 그러면 배우자 맞아요. 왜냐면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3살이어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칸으로 오세요. 여기 올 때에는 마우스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엔터 치면은 많이 쳐야 가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실 때는 마우스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장남 넣을 거예요. 장남 몇 번이세요? 4번. 그래서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성명은 송민식.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소득 금액 200만 원이랑 장애인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요 분은 부예요. 왜 부냐면 돈 벌면 안 돼요. 우리 소득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분 21살이죠. 근데 나이 무관의 배우자, 그 다음 누구요? 장애인. 그래서 이분은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소득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 금액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여 5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150.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얼마요? 2천만원.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이자 배당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얼마요? 300만원. 그러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소득 금액.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사업소득 금액 여기에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무조건 얘가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에요? 100만원.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뭐냐면 이 금액이 넘으면 이 사람들은 따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로 신고하면은 그 사람 거 신고할 때 인적공제 받잖아요. 그러면 내 쪽에서 인적공제 받으면 이중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준 거예요. 왜냐면 이 금액 넘으면 당신은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들어가면은 2번 빼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넘었으니까 부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남하러 갈게요. 차남도 자녀니까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송민수 치시고, 그래서 송민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세 이하죠? 20세 이하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몇 세 이하 선택하세요. 20세 이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19살입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자녀세액공제는 몇 세 이하? 7세 이상에서 20세 이하까지예요. 그러면 송민수가 19살이니까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뭐요? 자녀. 그래서 1세부터 6세까지 안 되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수당 나오잖아요. 6세까지는. 미취학 아동은.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안 되고 만 7세부터 취학 아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취학 아동만 요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세요. 그 다음에 부친 넣으러 갈게요. 부친 몇 번이요? 1번. 송찬성님. 내일부터는 5분 드릴 거예요. 그러면 5분 동안 쭉 넣으시고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맞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나오는 건 같이 할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해봤던 거는 이제 내일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송찬성님 보시면 71세입니다. 우리 몇 세까지 된다 그랬죠?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서 몇 세 이상 선택하세요? 60세 이상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 안 나면 그 칸을 클릭하세요.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경로우대. 그러면 요 밑에 나와요. 몇 세 이상? 70세 이상. 그래도 지금 몇 세세요? 71세죠? 그러면 경로우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친 어머님. 어머님도 1번이에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그 다음에 김미자씨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미자님 몇 세시죠? 66세죠. 66세니까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끝. 그리고 경로우대는 해제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로우대는 몇 세부터 되는 거라고요? 70세 이상부터. 그리고 이거 나중 되면은 바뀌어요. 경로우대도. 이거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저 처음에 배울 때는 65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남자는 65세, 여자는 70세. 이랬다가 지금은 다 70세. 그럼 나중 되면 75세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예, 사시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제 부분의 나이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에서 그 상황 맞춰서 계속 바꾸긴 하니까. 근데 조만간은 70세로 그냥 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할 겁니다. 다음은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김장혁의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이다. 김장혁 씨는 야간에 진성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 자료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한다. 자료에 있는 모든 부양가족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2월 31일.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 금액은 없다. 이거 왜 나오냐면 이거 빠져나오세요. 사원 등록 나오시고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제 받을 때에 신경 써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십시오.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원래는 김장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장혁 씨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연습하실 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그 문제 5번 보시면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먼저 등록해야 밑에 거 연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 안 맞아서 위에 넣은 사람 갖고 밑에 거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106번 치세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는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는 넣으셔야 돼요. 그 기본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 안 뜨면 대부분 이거 안 넣어서 안 떠요. 입사 연월일 안 넣으면 안 뜹니다. 그래서 꼭 넣으실 때에 기본값이 몇 번에 누구 입사 연월일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 연말정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6번 넣으셨죠? 그래서 송지호. 그 다음에 3페이지 필이요. 거기 보시면 교육비 있고 의료비 있고 보험료 있고 결혼비용은 찍 그어져 있죠. 결혼비용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결혼비용, 이사비용, 장례비용 이런 것들 다 해주셨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잠깐 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왜 없어졌냐면 반응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다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면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실 건데 결혼할 때 현금으로 주면 깎아줘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을 걸어요. 부가가치세 없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영수증이나 이런 거 안 끊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 비용으로 신고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 비용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사 갈 때도 현찰로 하면 깎아줘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현금으로 주면은 막 10%씩 깎아줬어요. 그 대신 이제 아저씨가 이 얘기는 하죠. 영수증 못 끊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잠깐 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보험료는 동그라미. 세 개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X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요? XO. 거기 나눠드린 거에 이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꼭 XX. 그 다음에 나머지는 XO예요. 요건 기본적인 거니까 꼭 숙지하시고.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녀 있는데 저기 차녀는 중학생으로 볼게요. 거기 교육비에 보시면 차녀 있죠? 차녀는 뭐로 볼 거라고요? 중학생. 시험 때는 나와요. 근데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왜냐면 장남이 고등학생이니까 차녀는 그냥 중학생으로 볼게요.
또 우리 교육비 할 때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쓴 건 무조건 안 된다고요? 부모님이 쓰신 건 100% 안 돼요. 그 다음에 본인만 뭐 가능이요? 대학원.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별도로.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한도 계산 못해요. 그 다음에 저기 미취학 아동만 뭐 가능이요? 학원비. 그래서 학원비라고 나오면 미취학 빼놓고는 다 안 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그 다음에 저기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0만원 이하까지만. 그래서 300만원짜리 내도 200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도가 있어요. 이런 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공제를 적게 받고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도에 많이 걸리면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보험료 100만원까지인데 저희 집만 해도 보험료가 거의 한 500 가까이 나와요. 한 달에 한 40만원씩 나가니까. 그러면 나는 500을 내놨는데 공제받는 건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원. 근데 거기에다 또 퍼센트를 또 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12만원 돈으로 현금으로 치면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뭐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 장남 고등학교 돼요. 근데 차녀 피아노 학원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꼭 하실 때 최대화 시켜서 하세요. 여기 보시면 62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62번. 그래서 62번에 교육비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장남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중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데에서 무슨 클릭하시라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얼마요? 40만원. 그 다음에 차녀 피아노 학원비는 X예요. 근데 왜 X냐면은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로 긁으시거나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데 교육비 공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고요. 건강 증진식품 안 돼요. 그 다음에 시력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얼마요? 50만.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내가 왜 여기에다 써놨지? 산후조리원 여긴데. 그 다음에 실손보험 제외하셔야 되고, 산후조리원이 밑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거를 위에다 써놨네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30초 드릴 테니까 거기 위에 보시면 모친하고 차녀 보이세요? 거기에서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안 될 것 같으면 뭐요? X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틀리면 고치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모친의 관절염은 돼요. 모친의 관절염은 되고, 그 다음에 차녀 보약구입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이제 용어의 차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약 그러면 몸보신이에요. 보신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약 그러면 뭐예요? 아플 때.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보약이라고 해놓고 의료 목적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약 나오면 몸보신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건강증진식품으로 봐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약 해놓고
의료 목적 요러면은 돼요.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보약하고 한약을 구별해요? 웬만한 분들 구별 안 해요. 보약 보고도 한약이라 그러고 한약 보고도 보약이라고 해요. 대부분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는 원래 보약은 몸보신 할 때 먹는 약이고 한약은 몸이 아플 때 먹는 건데 우리는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에 이렇게 문구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보약 나오면 이게 무슨 목적이냐, 건강 증진 목적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플 때 먹는 약이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초반에 말이 많았어요. 왜 한약은 되는데 보약은 안 되냐? 왜냐면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니까. 그래서 이게 초반에 말이 많았는데 요즘엔 꼭 그 옆에다가 문구를 줍니다. 그리고 그냥 보약이라고 나오면 몸보신 약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내일하고 모레하고 다음 주에도 넣긴 하겠지만 여기 부양가족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는 꼭 요 밑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에서 의료비 오셔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2. 그래서 F2 누르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이게 모친이에요. 누구예요? 모친 김미자님이죠? 그래서 김미자님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상호 이런 거 없습니다. 없으면 항상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생략 있으면 넣어주셔야 됩니다. 없으니까 지금은 생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장이에요. 누구라고요? 국세청장.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건수는 몇 건이요? 한 건.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요? 170.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확인 눌러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볼 거예요. 뭐 볼 거예요? 보험료.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거기 본인 자동차 보험료 있으시죠? 네, 요거 돼요. 근데 왜 되냐면 자동차 보험료면은 뭐죠? 보장성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다쳐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받는 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보장성.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보험회사에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보험료 아까워 죽겠어. 원래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안 다쳤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연말정산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60번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60번 가셔서 얼마 입력하시냐면 105만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된 근무지라고 있어요. 이 종된 근무지가 전 근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작년 건 필요 없어요. 올해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러면은 전 회사 거를 띄어갖고 와야 됩니다. 작년 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우리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다녔던 곳이 있으시면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신입으로 직원이 들어오면 이것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올해 회사 다닌 데 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닌 데 있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서류 갖고 와라. 그러면 알아서 떼와요. 좋게 그만뒀으면 떼올 것이고 안 떼어다 줘. 그러면 입력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안 좋게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회사가 없어졌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올해 회사 다니신 적 있냐? 있다. 그러면 회사 가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끊어갖고 오시라고 그렇게만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끊어갖고 오면 입력하면 되는 거고 못 끊어갖고 오는 걸 어떻게 입력해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면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경 쓸 거 없고요. 국가에서 알아서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될 게 많아. 그러면 알아서 고지서 보내요. 고지서가 아니고 안내문 보내요. 당신은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된다고. 근데 금액이 적으면 연락 안 가요. 왜냐면 1, 2만 원 때문에 국가에서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건 안 가고 금액이 큰 건 가는데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소득명세. 그래서 소득명세 누르시고 여기가 정근무지 넣는 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대화 시키십시오. 이건 최대화 시켜야 나와요. 그래서 소득명세 누르시면 여기에 종전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종전. 거기에다 회사 이름 치세요. 그래서 종전에다가 대성산업 치시고 그 다음에 여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교 관련이냐 거든요. 근데 저희는 종교 관련 아니니까 뭐예요? 부. 여부 치시고 부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세요. 205-03-78502.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급여로. 그 다음에 얼마예요? 월급이 720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거기 사이에 넣을 거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칸 선택하시고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그래서 건강보험료 얼마라고 써 있어요? 26만 원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소득세 있어요. 아래쪽에 무슨 세라고 있으세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찾으신 분들은 소득세 얼마래요? 28,0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밑에 칸이 주민세예요. 근데 옛날에는 주민세였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2,800원. 그러니까 입력할 게 막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능력을 표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거 왜 넣느냐, 그 다음에 이 칸에 넣을 때 뭐 조심해야 되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대부분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8점 내지 10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양은 좀 더 많습니다. 양도 그렇고 항상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입력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리고 초반에는 질보다 양입니다. 초반에는.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씩 봐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초반에는 진로 승부 하시면 안 돼요. 진로 승부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나 내용 다 알아. 그래서 나 입력 완벽하게 할 수 있어. 그때는 진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양으로 가야 돼요. 초반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도 알고 어디에 넣는 건지도 알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로 승부하는 거예요. 양보다는. 어떤 공부든지 다 그래요. 그래도 종종 보면은 뭐 블로그나 거기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면 그거 따라하면 우리는 망해요. 왜 망하냐면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써놓은 거에 아닌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지 말라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머리로만 하라고. 이렇게 글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머리로 치면 탑급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그거는 본인 머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3회 거 풀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문제 3번에 첫 번째 거 보시면 저기 몇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대손생 뭐요? 공제신고서.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기에다가도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부가가치. 그래서 3번 풀 때는 여기로 오시면 되고, 부가가치. 그 다음에 5번 푸실 때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원천징수예요. 이건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번호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못 풀 때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속명세서 1에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거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아까 2기 확정이라 그랬어요.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우리 2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0월에서 12월이죠.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치세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뜨는데 아니요 치세요. 들어갈 때는 아니요예요. 왜냐면 원래는 이거 안 떠야 정상인데 저희가 예전에 등록해 놓은 게 있어서 안 뜨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연도는 올해 연도로 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그 다음에 거기 지문 첫 번째 줄에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몇 월 며칠이요? 7월 10일. 그래서 2022년 7월 며칠이요? 10 치세요. 그래서 2022년 7월 10. 그 다음에 대손확정일에다가도 2022년 7월 10 치세요. 그래서 양쪽 다 2022년 7월 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죠? 550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50. 그래서 550 치세요. 그리고 이 정도는 구별할 줄 아셔야 나중에 회사 가셔서 업무하실 때 좀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11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110분의 10이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부가세 별도 금액이에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110분의 10이면. 왜냐면 부가세 별도면 그냥 10%예요. 근데 110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부가세 뭐 되어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로 오세요.
원래는 거래처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F2 눌러서 찾는 건데 지금 우리 거래처가 없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거래처에다가 동작 상사 치세요. 원래는 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F2 눌러서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동작 상사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은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무슨 집행이요? 강제집행. 우리 강제집행 몇 번이에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2번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선택하시면 강제집행이라고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원래는 주소하고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뭐 주소 넣는 거야 다들 할 줄 아니까.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지금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요건 이제 앞으로도 또 넣을 건데, 아까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몇 기 확정 신고서에다가 반영하래요? 2기 확정 신고서에다가 반영하는 거 대빵 쉽습니다. 이거 자동 반영돼요. 그래서 요거 나오세요. 이거 나올 때 예 누르셔야 돼요. 뭐 눌러야 된다고요? 예. 항상 나올 때는 예 누르셔야 됩니다. 그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누르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항상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에 따라서 답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는 뭐 하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뭐 하시오? 반영하시오. 그래서 요거 완전히 나오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신고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0월에서 12월이죠. 왜요? 몇 기 확정이니까? 2기 확정.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치시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예 아니요 뜨거든요. 그때 아니요 누르세요. 예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아니오고 나올 때에는 예입니다. 연습할 때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 예 누르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떠요. 아니요 눌러야 새로운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누르시면 여기 마이너스 50 뜰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 떠요? 50. 그래서 이게 왜 떠야 되냐면 아까 550이었잖아요. 그러면 550에 세금이 얼마죠?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왜 마이너스로 나오냐면 요건 요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손의 뜻이 뭐죠? 못 받는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뭐가 키포인트냐면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매출세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 그러면 얘 지금 몇 번에 있어요? 대손 8번에 있죠. 몇 번에 있어요? 8번. 8번에 보면은 대손세 가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8번은 매출이에요. 뭐라고요? 매출. 여기 써 있잖아요. 매출이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50을 쓰면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왜냐면 무슨 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이니까. 그러면 세금을 덜 내려면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뜬 거예요? 마이너스가 뜬 거예요. 만약에 매입 쪽이면 그냥 50이라고 쓰면 돼요. 왜냐면 매입은 여기 보시면 더해요? 빼요? 빼죠? 그래서 왜 마이너스 50인지도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밑에 거 할 거예요. 요거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무슨 신고 때 누락이요? 예, 2기 예정 신고 시 누락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예정 누락분과 가산세를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우리 지금 2기 확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미납부 경과일수는 며칠이요? 92일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1분 드릴 테니까 유형 적으세요. 거기 보면은 1, 2, 3, 4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뭐 적으세요? 유형 적어보세요. 유형 아셔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유형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제품 팔았어요. 제품 팔았으면 매출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2번은 로컬 LC예요. 로컬 LC는 매출에 영세. 그 다음에 3번 제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죠. 요거 건별입니다. 이제 왜 건별이냐면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네, 거기 지문에 보시면 개인적 용도로 썼다라고 되어 있죠. 요걸 개인적 공급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쓴 것도 쓴 거지만 우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면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장님이 그냥 갖다 쓰지 설마 뭐 증빙을 남겨놓겠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건별. 그래서 요거는 매출에 건별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구입한 원재료를 기계에 쓴 거,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왜 안 내셔도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계가 고장나면 냅두는 게 좋은 거예요? 회사에 있는 물건 가지고 고치는 게 좋은 거예요? 고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회사 물건 갖고 고치면 세금 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기계 고치는 거는 세금 안 걷습니다. 근데 안 걷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는 빨리 기계를 고쳐서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좋잖아요. 근데 기계 고장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 물건을 안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을 안 만들게 되면은 매출액도 안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을 모아도록요 내게끔 하려면은 세금을 안 걷으면은 하나라도 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안 좋은 시험 되는 거예요. 좋은 시험과 안 좋은 시험은 딴 거 없어요. 우리 풀기 좋게 내면 좋은 시험이고 우리 풀 때 불편하게 만들면 뭐예요? 안 좋은 시험입니다. 이건 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네 번째 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이 누락입니다. 어느 쪽이 누락이에요? 오른쪽.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1, 2, 3번 있죠? 매출과세, 매출영세, 매출건별 본인이 생각하는 칸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맞고 틀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다 넣으면 맞을 것 같아. 그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봐서 요게 맞으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돼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매출과세는 33번이에요. 왜냐면 매출과세 되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3번에 700에 얼마예요? 70.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다 치는 거 아니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시험에서는 우리 보고 수기로 하래요. 그 다음에 영세는 35번이에요. 왜냐하면 영세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래서 35번에 2차. 그 다음에 3번은 건별이죠. 건별은 34번이에요. 그래서 34번에 원가 시가 있는데 시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시가 앞으로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원가는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왜 그러냐면 메인 매출 전표가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가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을 못 걷어요. 왜냐면 원가는 싼 거잖아요. 시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하고 큰 거 있을 때 세금 내야 될 때는 대부분 높은 금액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가는 일반 전표 쪽에서 하는 거고 시가는 무슨 전표요? 매입 매출 전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시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해야 되는데 가산세는 같이 볼게요. 요거 마지막 거는.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세금계산서 학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그래서 얘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그 다음에 매출 과세, 매출 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랑 과다환급했을 때만,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제외.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매출 과세하고 뭐요? 매출 영세. 그러면 과세가 얼마냐면은 700. 그 다음에 영세가 얼마예요? 2차. 그래서 2700 곱하기 3 나누기 1000이에요. 왜냐면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는 1000분의 3만큼 세금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0 나누기 3 2700 곱하기 3 나누기 1000 하시면은 81,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81,000원. 여기로 오세요. 여기 26번. 그래서 26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26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26번 누르면 여기 68번 나옵니다. 그래서 68번에다가 2700 치세요. 그러면 옆에 81,000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 나와요? 네, 81,000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누락했으니까 신고 똑바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납부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1번에 70. 그 다음에 2번은 0이에요. 3번에 30. 시가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에 10%니까 30 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깎아줘요. 그래서 몇 프로 내시면 돼요? 25%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0%에 100만원 곱하기 10%에 25% 하면 25,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5,000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71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71번에다가 100만원에 얼마요? 25,000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남았어요. 이제 납부지연 할 겁니다. 그래서 납부지연은 납부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부세액이 얘랑 똑같아요. 납부세액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미납일수 몇 프로였죠? 92일이었어요.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그 다음에 2.2 나누기 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요 공식 만들어 보라고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면 2만 240원 나와요. 그리고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가 날짜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면 그 날짜로 넣으면 되는데 날짜가 없으면 이걸로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으시냐면 요 앞에다가는 여기 73번에다가 100만원 치세요. 그래서 앞에다가 10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날짜 안 넣을 때는 여기 취소 누르시면 돼요. 그래 취소 누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요거 넣으면 돼요. 얼마요? 2240원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뭐뭐 잘못하냐에 따라서 가산세 개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영세율은 요때만 나오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이 있을 때. 그래도 지금 우리 문제에 매출의 영세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영세하고 수출이 영세율이거든요. 그래도 영세율도 똑바로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신고 잘못해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영세율 관련된 게 지금 2천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얼마짜리 있어요? 2천. 그 다음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그래서 감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나눠드린 거 내일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숙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풀면서 숙지하는 게 가장 기억엔 오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에 5 나누기 1000 25% 하면 25,000원 나와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게 빨리빨리만 신고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실수로 10만 원짜리 실수했어 그러면 몇천 원에서 몇백 원으로 해결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억 단위나 이런 거는 잘못 신청하면 깜빡하면은 내야 되는 세금만 뭐 몇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일수록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다가는 2천 치고 뒤에 10만 원은 감면 계산 안 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25% 하면 얼마예요? 25,000원. 그래서 항상 앞에다가는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항상. 2천만 원에다 곱했잖아요. 그러면 왼쪽은 2천, 마지막엔 최종 금액. 그래서 얘도 10만 원, 100만 원에 곱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 얼마요? 2240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요거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마무리 하십시오.